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이제 증거가 아닌 것은 베게너 이전에도요, 대륙이 한 덩어리에서 갈라졌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됐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게너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대륙 이동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증거가 아닌 것은 1번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예,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남미 대륙하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습곡대가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기후가 다른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메소르사우루스를 보시면요, 메소르사우루스는 남미의 이제 이 동부 지역하고요, 또 아프리카의 남부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고생대 때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양치 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는요, 아프리카, 인도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남극 대륙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이제 비슷한 대륙이 하나로 이제 모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고생대말 빙하의 흔적이 적도 지역에서 나타난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이 빙하의 이제 퇴적층의 분포를 보면요, 이 지역의 이제 암석에서 빙하가 이동하는 이제 과정에서 암석 표면을 긁고 이제 지나간 자국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방향이 한 곳에서 이제 흩어져 나간 모양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빙하의 이동 방향을 역으로 추정한 거죠. 그래서 역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대륙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그 빙하의 중심이 남극 근처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부터 볼까요? 인접한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잘 맞추어진다. 그러니까 뭐 남미 대륙의 이제 동해안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제 서해안을 이제 보시면요, 거의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해안선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설을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 4번 보시면 멘틀레이의 열대류에 의해 대류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멘틀 대류설이라고 해가지고 1920년에 28년에 이제 홈스에 의해서 이 멘틀, 즉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멘틀의 이제 대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됐어요. 베게너의 이동선의 이제 한계는요, 대륙 이동의 이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 과거에 하나로 붙어 있던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분리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과정 중에 대서양이 형성이 됐죠. 두 대륙이 이동하였다는 증거로 타당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번 기억, 대서양 중앙 해령이 발달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두 대륙이 갈라져서 이동했다는 건요, 두 대륙 사이에 발상 경계인 해령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니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해안선의 모양이 퍼즐을 맞추듯이 거의 비슷하고요. 두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고생대 말기의 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뭐 여러 가지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양치 식물도 발견이 됐고요. 또 파충류인 메소로사우루스도 이 두 대륙에서 동시에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처음 등장할 때 지지를 받지 못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베게너가 여러 증거를 제시를 했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러한 대륙이 이동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뭐냐, 즉 원동력이 무엇인지를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대다수 과학자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가는 현재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 빙하 흔적과 이동 방향을, 그리고 나는 가를 근거로 복원한 고생대 말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그림을 보시면요. 인도의 이제 남반구,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호주에 고생대 말이 형성된 빙하 태적층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암석에서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표면을 긁고, 그러니까 암석 표면을 긁고 지나간 자국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 흩어져 나가는 이제 모양을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러더니 이 대륙이 그림 나와 같이 남극을 이제 중심으로 한 곳에 이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원한 그림이 그림이 이제 되는 거고요. 기억 고생대 말기에는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고생대 말기에 여러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판게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니은 인도 대륙은 한때 적도에 위치한 적이 있다. 지금 인도는 어디 있나요? 북반구에 있죠. 그러면 남반구에 있었던 인도가 판의 이동에 의해서 적도를 지나 북반구까지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때 적도에 위치한 적이 있어야 하고요. 디귿 고생대 말기에 적도 부근에 빙하가 넓게 분포했다. 고생대 말기에는 적도 부근에 빙하가 넓게 분포된 게 아니라 남극, 즉 남반구의 현재 남극을 이제 중심으로 빙하가 넓게 분포한 거고요. 그리고 적도 근처에 이제 이 빙하 흔적은요. 남반구에서 이제 북반구로 인도 대륙 등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남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홈스의 멘틀 대류설 모형을 나타냈고요. 1928년에 이제 홈스는요. 멘틀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방사성 원소가 이제 붕괴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열하고 또 고온의 중심부에서 멘틀로 이제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 온도 차이에 의한 열대류에 의해서 멘틀 위에 있는 대륙이 멘틀의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라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했어요. 멘틀 대류설에서는요, 멘틀 대류가 이제 상승하는 곳에서는요, 멘틀이 양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흐름에 의해서 대륙이 갈라지고 또 대륙이 갈라지는 곳을 따라서 마그마가 이제 분출해 가지고 새로운 해양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1번 멘틀 대류는 A에서는 상승하고요. B에서는 하강을 하는 곳이죠. 2번 해양지각은 B에서 하강하는 B에서 소멸하고 상승하는 A에서 생성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3번 A에서 횡압력이 작용하여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횡압력이 작용하는 곳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A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곳이 아니라 장력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장력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장력이 되는 거고 횡압력은 양쪽에서 한 곳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여 습곡산맥은 만들어지지만 A 지역에서는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4번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로 열대류가 일어난다. 예, 옳은 설명. 5번 홈스는 멘틀 대류의 증거를 제시하여 멘틀 대류설은 발표 당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설명했지만 그에 따른 멘틀이 대류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해저 지형의 모식도를 나타냈고요. 이렇게 해저 지형을 모식화시킬 수 있다는 거 혹은 해저 지형도를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이제 음향 측심법을 이용해서 수심의 깊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양 탐사선의 해저를 향해서 발사하는 음파가
해저이 이제 바닥에 도달한 후에 이제 반사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해저의 깊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음양 측심법을 이용해서 이제 밝혀낸 해저 지형을 이제 보시면 대륙 주변부에는 이제 대륙붕, 이제 A가 대륙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륙 사면 이제 B가 이제 대륙 사면, 그리고 이제 C는 해구가 돼요. 해구. 그리고 심해저 평원도 있고요. 또 화산섬, 또 이와 같이 해령의 이제 분포 등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A, B, C 중 해수면에서 음파를 발생했을 때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은 지형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가장 짧은 지형이라는 것은 수심이 가장 얕은 지형인 대륙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반면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지형은 C, 해구가 되는 거고요. 어느 해안에서 외 쪽으로 나가면서 음파를 발사하여 해저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물속에서의 음파의 속도는 대략 1500m/초가 되는 거고요. A점에 발달한 해저 지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A는 해구가 되는 거고요. 음양식심법을 통한 수심의 깊이를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음파의 도착 시간이 A일 때가 가장 길잖아요. 그럼 왕복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시간의 절반인 5초에다가 음파의 속도 1500m/s를 이제 곱하게 되면 해수면으로부터의 이제 깊이가 7,500m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해구가 되는 거고. 8번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 B로 갈수록 수심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음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심은 얕아지는 거고요. A점의 수심은 그렇죠. 갔다 오는 데의 시간의 절반 시간에다가 음파의 속도 1500을 곱해주면 7500m가 되는 거고, B 지점은 해구로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 A가 해구로서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고요. B는 해령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장소. 그리고 B는 멘틀의 대류설에 의하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에 속한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 어느 해역의 해수면에서 발산 음파가 해저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냈고요. 이때 음파의 속도는 1500m/초로 나타냈네요. C 지역은 걸린 시간이 1초, 그러면 수심이 가장 얕은 곳이 되는 거고, 수심은 2분의 1초 곱하기 1500m, 그래서 750m의 수심을 나타내는 곳. 그리고 A와 B의 양끝 쪽은요, 왕복 시간이 5초래요.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1500m/초, 그러면 수심이 3750m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지형의 모습이 나타나냐? 해산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기억, A적이 B적보다 해저면의 경사가 그렇죠? 완만하다. A적이 B적보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 니은 C 지점은 주위보다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 되는 거고요. 디귿 이 지역에서는 해구가 발달한 게 아니라 해산이 나타난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해양적 확장의 직접적인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1번 고 지구자기가 역전되었다. 고 지자기의 역전 자체가 해양적 확장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구자기의 역전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그 결과물, 즉 지구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해양적 확장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3번 해령 부근의 고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 되는 거고요. 2번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존재한다.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라는 거는요, 우선 지구가 둥글고요, 또한 해령의 위치에 따라서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형성돼요.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해양적 확장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4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암석의 나이가 이제 증가한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태적물이 두껍게 쌓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것은 또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저가 확장한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 5번 섭입대 부근의 진원 깊이가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다라는 거. 뭐 이거는 이제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이제 소멸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양저 확장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는 해령 부근의 A, B 지역을 나는 B 지역에서 측정한 고 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냈다. 나가 B 지역에서의 고 지자기 줄무늬래요. 그러면 A 지역에서는 나와 대칭적인 줄무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대칭적인 줄무늬는 2번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근의 고 지자기 분포를 나타냈고요.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은 양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해령은 현재 정자극기에 놓여 있고요. 가와 나의 A와 B는 역자극기에 형성된 줄무늬에 놓여 있네요. 해령으로부터 A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B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지자기 줄무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암석의 나이가 비슷하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고 지자기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죠. A가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반대가 된 거죠. 현재는 정자극기, A는 역자극기. A 해양 지각은 해령 쪽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이동을 하고요. A와 B 지점의 암석의 나이는 그렇죠. 해령을 중심으로 네 번째 그 지자기 줄무늬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이는 비슷할 테고, 나보다 가에서 해양적 확장 속도가 빠르다.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 시간은 비슷하고 거리가 A가 120km 그리고 B가 60km. 그래서 가가 나보다 속도가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해령의 세구로 갈수록 가나다의 물리량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하시오.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멀어지죠. 그러면서 해양저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끝내 과거에 생성되었던 해양 지각이 해구로 들어가면서 이제 소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해저 퇴적물은 해구로 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고, 또한 퇴적물의 최하층의 나이 그리고 해양 지각의 나이 모두가 증가를 하겠죠. 14번 그림은 동태평양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냈는데요. 해양 지각이 생성된 곳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되는 곳을 순서대로 옳게 짝진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B를 중심으로요. 해양의 지각 연령 분포가 대칭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해양 지각 연령 분포가 가장 많은, 즉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을 곳은 A가 되는 거고요. B는 최근에 생성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B는 해령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이 산출될 곳은 가장 연령이 많은 A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어느 해령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냈고요. B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를 하고 있죠. B는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해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해양 지각이 연령이 0.8억 년, 그리고 C는 0.8억 년보다 연령이 낮고요. 그리고 D는 0.8억 년보다 연령이 높은 해양 지각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서 B로 갈수록 태적물의 두께는 얕아지는 거죠. B가 해령이고 해령으로부터 A로 갈수록 그만큼 해양의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태적되는 태적물의 양도 많아질 거고 따라서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B에서 A로 갈수록 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니은 B 하부에는 멘틀의 상승류가 있다. 그렇죠. B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0에 해당하는 해령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해령은 멘틀의 상승부에 놓여 있죠. 디귿. C와 D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C와 D는요, 같은 판 위에 놓여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정답 2번. 해령과 변환 단층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B와 C 사이를 변환 단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변환 단층은 지구가 둥글고요. 또한 해령의 위치에 따라서 해양의 지각의 확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A하고 B 그리고 C하고 D 구간이 있죠. 여기는 판의 이제 이동 방향이 같은, 그러니까 인접한 판의 이동 방향이 같은 단열대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변환 단층 때는 판이 서로가 어긋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겠죠. 기억, A, B 구간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A, B는요, 단열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니은 변환 단층은 B, C 구간에 분포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변환 단층은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로 해령에 평행하게 발달한다. 확장 속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해령에 평행하게 발달한 게 아니라 해령에 수직하게 발달을 한 거죠.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해양에 위치한 어느 판 경계 부근에서 진원의 깊이 분포를 나타내는 단면도고요. 판의 경계 B를 이제 중심으로 A, B판과 BC 판의 밀도를 비교하면 A, B판의 밀도가 BC 판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A, B판이 BC 판으로 섭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원이 BC 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섭입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섭입되는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들어가면서 소멸하는 소멸형 경계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판이 소멸되는 경계이다. 예, 소멸형 경계에 옳은 내용. 판의 경계에 열곡이 발달한다. 열곡은 섭입형 경계가 아니라 발산형 경계, 즉 해령에서 잘 나타나는 지형이고요. 이렇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낮은 판으로 섭입하면서 나타날 때는요,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디귿, AB판이 BC판보다 밀도가 크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따라 정답은 기억과 디귿. 18번, 19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오른쪽에 19번 그림을 보시면요, 대륙지각과 딱딱한 멘틀로 이루어져 있는 A, 이 부분을 암석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조각들을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판은 크게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과 대륙 지각을 포함한 대륙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잖아요. 또한 반면에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께가 두꺼운 것처럼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고 두께는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더 두껍게 나타나요. 그리고 A 밑에 있는 B, 즉 암석권을 떠 받치고 있는 부인데요. 이 부분을 연약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권은 깊이가 100에서 한 400km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암석권은 대략 100km 정도의 두께를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연약권은 멘틀 물질 중에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멘틀 물질이라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판에 이제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18번. 판 구조론에서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각에 해당한다. 지각뿐만 아니라 최상부 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2번 연약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연약권 위에 놓여져 있고, 암석권과 연약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암석권만 포함하고 있는 거고, 4번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 개의 판은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5번 판의 두께는 대륙판이, 그렇죠, 해양판보다 두껍다.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꺼운 이유는 밀도가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작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19번 지구 내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판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 되고요. 니은 B에는 물질의 대류가 일어난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용융돼 가지고요,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디귿 B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 연약권은 고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 정답은 3번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한 학설을 나타냈죠. 멘틀의 대류설을 중심으로 가는 대륙 이동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해양저 확장설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가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죠.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죠. 니은 나는 해양저 확장설이다에 옳은 내용. 디귿 해령을 축으로 고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는 것은 가의 증거가 아니라 나 해양저 확장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3번 판 구조론의 정립에 기여한 두 학설의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냈고요. 가는 대륙 이동설, 나는 해양저 확장설이 돼요. 보기의 기억. 떨어져 있는 대륙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은 가의 증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이제 증거로 내세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 되는 거죠. 남미 대륙하고요, 또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남미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이 해안선 모양이 유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산맥 분포의 연속성도 있고 고생물 화석의 분포의 연속성, 또한 빙하 흔적과 이동 방향이 대륙 이동의 증거를 삼았고요. 기억은 옳은 내용. 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저 지형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했다. 네,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요, 계속해서 해저 지형 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해양의 해저 지형도가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해양 탐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진파 분석, 그리고 해저 퇴적물 시추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저 확장설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가 대륙 이동설이 나 해양저 확장설보다 먼저 등장했다. 예, 대륙 이동설은 1912년 베게너에 의해서 주장된 거고, 해양저 확장설은 1962년 헤스와 디치에 의해서 이제 등장이 된 거고요. 따라서 디귿도 옳은 내용